2021년 12월 25일 발사되었던 제임스 웹. 벌써 제임스 웹이 우주에 간 지도 거의 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지금도 쉬지 않고 아주 힘들게 관측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제임스 웹의 소식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 겉보기에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사진에만 주목할 뿐 가장 최초로 공개되었던 제임스 웹 컬러 이미지. 사실 제임스 웹 관측 사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딥필드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작고 재미없는 시시한 외소나일 뿐인 이곳을 제임스 웹은 대체 무엇 때문에 관측했을까요? 우리은하 안드로메다와 함께 국부은하군 멤버 중 하나. 보통 덩치 큰 은하 주변을 떠도는 작은 은하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주변의 다른 은하와 충돌한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은 은하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은하와 충돌하거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곳입니다. 우주 최강 아싸 은하. 이 작은 은하는 주변에 흐트러진 별의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 은하 질량의 98%가 암흑 물질만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WLM 외소은하 암흑 물질 덩어리 플러스 별질끔. 은하 전체 질량이 우리 은하의 10분의 100밖에 안 되는 작은 외소은하이지만 그 작은 질량마저 사실상 암흑 물질만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작은 은하들은 큰 은하와 충돌하고 잡아먹히는 과정에서 암흑 물질을 상당 부분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호작용을 당했는지의 지표로 쓸 수 있죠. 이렇게나 많은 암흑 물질을 품고 있다는 건 이 은하가 빚어지고 나서 단 한 번도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은하들끼리의 충돌은 정말 자주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하들이 충돌하고 병합하면 원래 은하가 품고 있던 성질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새롭게 유입된 가스 물질로 인한 폭발적인 별 탄생 은하 간 상호작용으로 벌어지는 결과 갑작스럽게 유입된 가스 물질로 블랙홀 활동성 증가 온화긴 상호작용으로 벌어지는 결과, 즉 은하끼리의 상호작용은 은하가 품고 있던 원래의 특성을 덮어버리고 오염시키죠. 천문학자들은 순수하게 은하가 혼자 진화할 때 어떤 식으로 별들이 탄생하고 죽는지를 알고 싶지만 우주 속의 은하들은 이미 오래전에 수많은 충돌과 상호작용을 겪으면서 뒤섞이고 오염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충돌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이 외동이 은하에선 오래전 태어난 별들이 처음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은하 버전의 DMZ. 따라서 이곳은 외부의 방해 없이 하나의 독립된 은하 속의 별들 탄생과 죽음의 순수한 과정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 할 수 있죠. 이 놀라울 정도로 순수한 은하 속의 개개의 별까지 하나하나 분해해서 보여주는 제임스 웹을 통해서 은하 속 별들의 순수한 진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제임스 웹이 찍은 딥 필드 속에 숨어있는 보물들, 수백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거대한 은하단은 육중한 질량으로 주변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너머 더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의 경로까지 휘어져서 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휘어진 시공간으로 인해 먼 우주의 빛이 휘어져 들어오는 현상. 이 중력 렌즈를 활용하면 먼 우주의 빛이 사방으로 휘어져서 다시 지구를 향해 모이게 되고 실제 밝기보다 더 밝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밝기 증폭 효과를 활용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원래는 보지 못했을 아주 머나먼 어두운 천체까지 볼 수 있게 되죠. 제임스 웹이 찍은 딥필드 곳곳 밝은 은하들 사이사이에는 훨씬 먼 거리에 숨어있던 흐릿한 은하들의 왜곡된 허상들이 섞여 있습니다. 단순히 머나먼 배경 우주의 은하만 담겨 있지 은하보다 더 작은 개개의 성단, 개개의 별까지 담겨 있다. 제임스 웹이 공개한 최초의 딥 필드, 다양한 배경 은하들이 중력 렌즈를 통해서 희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우연히 벌어진 중력 렌즈를 통해서 무려 100배나 더 밝게 보이는 배경 은하가 숨어 있죠. 기다란 은하 곳곳에 찍혀있는 노란 점의 정체는 은하에 사는 개개의 구상성단. 구상성단은 100에서 200광년의 좁은 범위 안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이나 되는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곳입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별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구상성단의 나이는 우주 실제 나이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 구상성단이 곳곳에 찍혀있는 머나먼 배경은하. 물론 워낙 거리가 멀어서 구상성단이 통째로 작은 노란 점으로 뭉뚱그려져서 보이지만 온 하속 구상성단의 나이 평균 125억 년,
게다가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발견도 이어졌습니다. 97억 광명거리에 있는 은하단 주변 디프 필드. 태양 질량의 3,000조 배나 되는 6주만 은하다. 엘코어도 지금껏 발견된 가장 무거운 은하다. 이곳 역시 그 6주만 질량에 걸맞게 주변 곳곳에 강력한 중력 렌즈의 허상을 보여줍니다.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허상 속에서 묘히 여러 번의 중력 렌즈가 겹치면서 벌어진 놀라운 곳을 발견했죠. 덕분에 배경 은하가 무려 4,000배 더 밝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중력 렌즈로 왜곡된 은하의 허상에서 보이는 붉은 점. 이 허상 속의 은하는 지금으로부터 107억 년 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 밝기와 색깔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붉은 점의 정체는 단 하나의 별. 표면 온도 3500K 영지근한 적색 거성. 태양 질량의 4에서 70배 사이 질량을 가진 별. 아쉽게도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질량 추정치의 오차가 큰 편이죠. 키얼러 잉카 케추아족 말로 별을 의미하는 단어. 이 별이 특별한 진짜 이유. 미지근한 적색 거성이기 때문. 죽음을 앞두고 크게 부푼 채 미지근하게 빛나고 있는 베텔게우스와 비슷한 별입니다. 사실 이번 발견 이전에도 극단적인 중력 렌즈를 통해서 우주 끝자락에서 개개의 별들이 발견된 적은 있습니다. 앞서 허블 우주 망원경 관측으로 발견되었던 별. 그런데 앞서 발견되었던 이 두 별은 모두 태양보다 훨씬 크고 뜨거운 푸른 별들이었습니다. 우주 첫 번째 세대별, 팝3별.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키얼러는 전혀 다릅니다. 훨씬 미지근한 별이죠. 뜨겁고 밝은 팝3별에 비해서 관측하기 훨씬 더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제임스 웨브는 우주 끝에서 밝게 빛나는 푸른 별뿐 아니라 훨씬 미지근하게 빛나고 있는 적색거성까지 포착한 것이죠. 키얼러 100억 광년 넘는 먼 거리에서 발견된 최초의 적색거성. 제임스 웨브는 우주 끝자락, 빅뱅 직후 우주에서 벌어진 태초의 역사를 들춰내는 가장 중요한 미션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보내준 아름다운 관측 사진을 구경하다 보면 얼핏 보면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사진에 먼저 눈길이 가지만 크게 비해 심심하고 밋밋해 보이는 디프 필드 사진들. 하지만 그 심심해 보이는 풍경 속에는 사실은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한가득 숨어 있죠. 중력 렌즈가 보여주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마법. 제임스 웨브 우주 망원경의 압도적인 성능. 130억 년 전 우주 탄생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